They say this is a big rich town. 질문 주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했는데도 소위 말해서 실패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체중 감량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고, 왜 그렇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디까지 실패로 기준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은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수술을 택했다면, 그래서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고 유지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수술도 조금 마찬가지인데요. 최소한 수술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원래 시작했던 체중의 최소한 20% 이상을 감량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0kg 환자가 20kg 빠져서 80kg가 됐는데 그게 잘 된 거냐라고 물으면 참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침투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20%라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술 환자를 한 10년 놓고 보면 많게는 한 20%까지는 80kg 이상 안 빠진 상황,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덜 빠졌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폭이 좀 커서 한 80kg 정도가 되는 환자가 열에 2명꼴, 적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질문은 왜 그러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위가 작아졌는데 네네네네. 왜 체중 감량이 되지 않고 네네. 그분들은 적게 감량이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찌됐건 비만이 되기까지의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은 꼭 칼로리를 얼마 섭취했냐 가지고 꼭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인의 호르몬의 문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체중을 줄이고 요요가 오지 않는 그 체중으로 유지하는, 소위 말해서 몸무게 세팅을 한번 끌어내리고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들어가는 칼로리가 중요한데요. 굉장히 용적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자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들어가기 쉬운 음식,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충분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긴 한데, 그 수술 후에 적지 않은 환자, 교과서상으로는 한 50%의 환자가 원치 않는 습관들이 생겨요. 반수나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잘 교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가 맞는 거지, 위가 작아졌으니까 무조건 괜찮을 거라는 표현보다는 적응을 하시면서 칼로리가 댄스한 음식들을 즐기기 시작을 하세요. 내려가기 편한 음식을.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요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까지 했지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체중 감량이 생기는 부분에 많은 원인이 수술 구조상의 문제도 일부 있고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할 때 뭔가 좀 불충분한 절제가 이루어진 부분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환자분이 이제 음식을 택하고 취하는 그런 과정들, 체중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이제 본인의 욕구에 대한 컨트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좀 다른 질문도 좀. 네네, 그럼 얼마든지. 제가 주위에서 이제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얘기를 주위에 듣다 보니, 네. 이제 주위 자기는 위암 때문에 아버지가 위를 절제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네네. 저는 만약에 절제를 하고 나서 위가 작아진 상태에서 혹여나 추후에 그런 위 관련된 절제가 필요한 질병이 걸리면, 네네네. 그럴 때는 이게 지금 위 절제 수술한 것이 추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쉽게 풀어서, 환자분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환자분은 지금 35세 남자 환자시고 비만 지수 한 36 정도의 굳이 지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면무호흡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우회술이 아닌 위소매 절제술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소매 절제술의 기본, 여기서 이제 질문 주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위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돼요? 라고 말씀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재기리기에. 그래서 초기에 발견이 되면 소위 말하는 그 친구 아버님이 하신 위암 수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절제, 그러니까 내시경 점막하 박리 수술이라고 해서 그 암 부분을 이렇게 넓게 도려내는 작업으로 충분하고요. 안타깝게 병이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뭐 2기나 3기에서. 그럼 그거에 맞게 위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위암 수술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위소매 절제술 후에 암 발병된 게 제가 갖고 있는 역량에 의한 정보상은 2분이고요. 사실 그 중에 한 분은 제 환자고 한 분은 다른 병원 환자분이신데 두 분 다 다행히 그 내시경 절제로 끝이 났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진 않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위암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만약 진행 위암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민을 굳이 한다 그러면 임파선 경로가 좀 전이 경로가 좀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위소매 절제술 한 공과 안 한 것에 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검진이 가능하기에 암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이듯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우회술이죠. 남아있는 위가 있어서 위를 아래로 분리하다 보니까 아래쪽 위에 내시경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정기 검진이 안 되는 게 문제지, 환자분이 계획하고 계신 위소매 절제술의 경우에는 뭐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뭐 위암이 생기는 설령 안 생기는 게 제일 베스트,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만약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에 맞게 가능한 한 초기에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수술한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